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 모두는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니,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희망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일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당연히 한두 번은 실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희망 중 하나가 사라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바로 패자부활전의 상징이었던 야구팀 고양 원더스가 해체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야구로 인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일단 실패를 맛본 선수들이 재기를 꿈꾸던 야구단, 그리고 우리가 야신이라고 불렸던 김성근 감독이 야구단을 맡아 누구보다도 멋진 패자부활전을 보여주리라 믿었던 바로 그 야구단이 해체된다고 하니까 야구 팬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희망을 잃어가는 시대에 한 줄기 빛이었던 야구단의 해체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저희도 김성근 감독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씁쓸한 아침인 것은 사실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입니다. 10월 동탄 이 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 신도시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오늘 아침도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연휴가 끝났지만은 세월호 특별법, 이거는 거의 이제는 꿈쩍하지 않는 움직이지 존재가 않고 돼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충격적이고 새로운 뉴스들이 좀 쏟아졌어요. 맞습니다. 오늘 카피 뭘까요? 저는 어제 오늘 뉴스 없겠다. 예. 연휴와 주말 사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어제 뉴스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좀 카피 쉽게 가보려고 하는데요. 예. 면죄와 영입 이렇게 면죄와 지었고요. 영입. 예. 또 다른 후보는 등장과 퇴장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등장과 퇴장. 이 두 개 멀티네요. 멀티 예, 카피. 좋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우선 그 1심 판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세훈 전 맞습니다. 국정원장이? 네. 예. 면죄 혹은 면죄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 형을 살고 막 수감해서 풀려났어요. 예. 과연 이틀 만에 자유를 누릴 것인가 또 예. 재수감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이 됐었는데요. 예. 어제 오후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예. 지난번에는 이제 개인 비리, 뇌물 혐의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요번에 이제 비로소 작년 시끄럽게 달궜던 예.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예. 여기에 대한 이제 1심 판결이었는데요. 기억나시죠, 당시에? 그럼요. 네. 오피스텔 문 앞에서 맞습니다. 막 야당 의원들 막 맞습니다. 쭈그리고 네. 앉아있고 막. 시작은 이제 거. 국정원 댓글녀 이런 이제 별칭으로 알려진 국정원 여직원이 선거에 개입했다. 그 오피스텔 문 앞 대치로 시작이 됐고요. 이게 하이라이트가 12월 16일 당시에 이게 3차 대선 후보 토론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인권 문제를 이제 예로 들면서 이 국정원 여직원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그래서 이제 설전이 이어졌는데 그 3차 토론 끝나자마자 이례적으로 일요일 밤에 경찰의 발표가 있었어요. 예. 댓글 정황 없다. 이런 얘기였고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1라운드고 예.
2라운드가 이제 작년 한 해를 달구지 않습니까? 그거 오래 끌었어요. 네, 굉장히 선거는 오래 끌었죠.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가 불복 아니라고 그러고 되게 오래 끌었죠. 네, 이거. 대통령이 됐는데 취임하고 새 정부가 꾸려진 상황에서 이제 야권은 이 대선 불복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쟁점이 돼서 그렇죠. 딱 작년 요맘때 추석 직전에 영수회담이 있는데요. 예. 당시 이제 김한길 대표 공동대표 아니고 예. 그냥 대표 체제였는데 이때도 특검해야 된다. 또는 이제 국정원 개혁안을 내놔라. 대통령 사과해라. 한 3가지 정도 이제 핵심 이슈로 계속 1년 내내 공방이 갑니다. 예. 올해는 세월호가 한 이슈라면 그렇죠. 작년은 이제 요 사건이 한 이슈였는데요. 예. 3라운드가 이제 재판 과정이었는데 먼저 조짐이 하나 있었던 것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맞아요. 개입한 바 없는 것 같다. 무혐의. 예. 정황이 없다. 그리고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의 판결이 굉장히 이제 기다려졌던 사건인데 예. 어제 미묘하게 나왔어요. 공직선거법은 무죄. 예. 그리고 이 국정원의 어떤 이 정치 개입 금지 의무 조항은 이거는 유죄. 예. 이렇게 이제 국정원법 위반 근데 나오면서 이제 저는 사실 그 어제 판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북한이 분명히 우리나라 대선에 유형무형으로 개입하는 것은 네.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선에 개입을 하는 그런 인터넷상에서 네, 그 네. 시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다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가 정치 개입이고 맞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정치 개입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파트가 크게 세 개거든요. 그렇죠. 이 맞습니다. 재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무조건적으로 야 이게 재판이 뭐냐. 저는 이 재판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세훈 전 원장의 주장도 아주 틀린 주장은 네, 아니다라는 네.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그래서 느낌도 어제 받는데. 판결문 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의 전개도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사실 2라운드는 작년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다가 예. 툭 튀어나온 혼외자 문제로 결국은 낙마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검사 예. 이 저 검란 예, 내부 분란을 예, 일으키면서 맞아요. 또 예, 예. 사퇴로 이르렀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복잡하게 2라운드가 또 존재했는데요. 어쨌든 판결의 결과는 복잡 미묘한데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그래서 검찰은 4년 구형에 4년 자격정지 이 구형인데 어제 2년 6개월 징역이 떨어졌지만 4년 집행유예, 그렇죠. 자격정지 3년. 그래서 그 중간 정도에서 형량이 결정됐습니다. 이게 유죄인가 하면 또 다 유죄는 아니고 그렇죠. 무죄인가 하면 일부 이제 형은 인정이 된 것인데요. 어쨌든 원세훈 전국정원장 한숨 쉬었을 것이 재수감되지 않고 그렇죠. 집에 돌아갈 수 있기는 그럼요. 됐습니다. 야, 근데 어제 또 야당은 아주 그 특이한 현상으로 시끄러웠어요. 저도 예.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을 맡았던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가 맞습니다.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 네, 외부 인사 영입. 이거 아주 아유. 참 엄청나.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대형 폭탄인데요. 예. 처음에 어제 오전에 결국 비대위원장은 내려놓는구나. 예. 사퇴하는구나. 그러면은 누굴까? 근데 보니까 정치 이론에 학문적 기반이 있고 우리나라 현실 정치의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저는 손학규 고문 얼마 전에 은퇴했는데 정치학자 출신의 현실 정치를 해본 분. 예리하시네. 예, 강진의 집거 중이신데 다시 불러오기엔 시기가 좀 이르지 않나? 예. 그랬는데 이제 외부 인사라고 하니 예. 8월에는 어떤 설들이 있었냐면요. 장하준 교수, 영국 케임브리지의 근데 그분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정당에 해박한 분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누구지 그랬는데 이상동 교수 이름이 이제 거론되면서 이게 야권 의원들 내부와 예. 또 이 지지 국민들 사이에 어제 대형 폭탄이 하나 터진 겁니다. 그렇죠. 밤새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써볼 만한 카드다부터 결사반대까지 스펙트럼이 큽니다. 강경파, 그러니까 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강경한 입장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은 이미 어제 다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온건한 입장을 갖고 네, 있는 그렇죠. 이른바 민진모라고 그러죠. 그렇죠, 민주당 그렇죠. 집권을 위한 모임. 네. 민진모의 가장 중진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박주선 의원과의 인터뷰가 의견을 좀 들을 있습니다. 수 있겠군요. 예. 재밌겠습니다. 자, 그러면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는 일인데 네. 오늘 노래도 깜짝 놀랄 노래인가요? 노래가요. 지금 멀티카피로 말씀드렸잖아요. 면죄부, 영입, 등장, 가시나무 퇴장.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예. 자, 우리 안에도 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사만 들으면 근데 아주 그 좀 능글능글하네요. 내 그렇죠.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뭐 이런 거요. 그래서 과연 예. 여권인가 야권인가 이렇게 혁신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이게 박영선 리더십이 계속 시험대 위에서 그렇습니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어제 이 국민공감혁신위원장 다시 말해서 자신의 후임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할 것을 시사를 했었죠. 당 지지율이 지금 10%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나온 외부 인사 영입설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사실상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기자회견까지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의 얘기는 이미 충분히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온건한 민주계의 정통 민주계로서 온건한 입장을 가지신 그리고 민진모에 역시 참여하고 계신 박주선 의원으로부터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외부 출신 비대위원장을 영입하겠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한 얘기를 사전에 의총이나 이런 데 공론이 이렇게 딱 모아진 건가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던 건가요? 다만 당내 일각에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과 겸직으로 인해서 효율성 있는 업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분리하자는 의견이 있긴 했습니다. 예. 이런 걸 받아들여가지고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외부 인사 영입을 아마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예. 당내에 계파가 엄존한 것도 사실이고 또 계파 간의 목소리가 다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 인사를 고르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외부 인사를 고른 것 같긴 한데 그러더라도 정당은 내부의 소통을 통한 단합을 이룩하는 속에서 운영이 되는 거고 비대위원장이나 무슨 당대표 혼자서 당을 운영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력도 없고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 그 민주당의 반대파 하는 입장에 섰던 분을 꼭 영입해야 되는 것이라는 점은 저는 찬성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예. 이걸 상식과 또 상식을 반하는 의회의 발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여쭤보고요. 지금 박영선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다른 계파와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특히 이제 외부 인사 영입 같은 경우에도 사전 동의를 얻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뭐 당내 누구하고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반응이 나온 걸 보니까 어느 누구와도 상의한 바가 없다고 반응이 나오네요. 그리고 예. 이건 또 계파 간에 몇 사람과 의논해가지고 결정할 일이 아니죠. 당내 예. 총의를 모아가지고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절차상 과정이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더군다나 박주선 의원께서는 지금 4선 아니신가요? 그렇죠? 저는 3선입니다. 아, 3선이시죠. 네. 3선이신데 지금 어쨌든 아까 당 중진 의원으로서 그 외부 인사 영입은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상돈 교수는 좀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학규 전 대표도 보수 정당의 출신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당으로 와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럼 이상돈 교수도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손학규 전 대표는 현역 정치인으로서 당을 바꿨고 예. 본인이 사상과 가치가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에 있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본인이 분명히 그 소신을 밝혔거든요. 예, 노동운동을 오래 하셨죠, 사실 네, 손학규 그리고 전 아마 대표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념의 방향이 아마 민주당과 비슷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돈 교수 이분은 개인적인 역량이나 또 이 경륜은 누가 보더라도 나무랄 데가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본인의 소신과 신념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인 민주당을 반대하고 새누리당을 찬성하면서 그 당의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를 앞장서 지지했던 분이 지금에 와서 뭐 본인의 정책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당을 지지를 바꾼다는 것은 국민이 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본인의 신념과 가치를 바꾼 건데 그렇다면 과거에 소신과 가치, 그 본인의 활동은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거에 대한 국민에게 먼저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 자유선진당에도 이분이 참여를 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이회창 전 총재와 함께 그리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러니까 계속 보수정당을 걸어왔는데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인으로도 본인의 인격과 품이 또 신조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이당 저당을 옮겨 다니면서 당원으로서 역할은 아니겠지만 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국민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인지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그 박주선 의원께서는 민진모라고 당내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인 노선을 걷자라고 주장하는 그 의원들의 모임에 역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같은 민진모 의원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셨나요? 워낙 갑작스럽게 보도가 된 바람에 의견을 나눈 바는 없습니다만, 대충 당내 의견은 저와 비슷한 의견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노선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은 불가능하다. 그 당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에요, 진짜. 그죠? 아마 여러 가지 내부에 엇갈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엇갈린 목소리라는 게 이게 찬반이 아니고 예. 이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는 그런 취지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박영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 두 번의 그 합의가 물거품이 되는 바람에 리더십에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또 분명히 무리고 여러 가지 상당히 타격이 있을 줄 예상을 했을 텐데요, 본인도. 이런 그 이상동 카드를 왜 썼을까요? 전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참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나름의 노력을 많이 했지만 좀 입지가 참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합의 파기로 인해서 여당으로부터는 무시를 당하고 있고 또 세월호 입법과 관련해서 유족의 의견을 대변을 잘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유족들로부터는 불신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30석이나 되는 야당이 지금 존재감이 실종이 돼버렸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당내 개파 간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충돌이 되는 그런 양상까지 가고 있고, 예. 그러기 때문에 당내 인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당외 인사로서 선택을 하는 것이 본인의 선택의 그 부담을 좀 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이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정통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교수 출신으로서 정당 운영과 관련된 특정한 학문적 업적이 있다고 해서 대학에서 강의하듯이 이 당을 이끌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성원들이 총의 속에서 영입이 되더라도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당이 제대로 굴러가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의원도 어제 친노하고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계파 간에 있어서의 갈등이 봉합되는 것 아니냐라는 역설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갈등이 봉합이 되기보다는 예. 오히려 계파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여론 이상돈 교수 카드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많지 않다는 이야기는 각 개파 모두가 반대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죠. 예. 우리 개파를 지금 청산하고 해소해야 될 그런 입장의 역할을 해야 할 분인데 오히려 좀 역설적인 현상이 지금 발생이 돼서 예. 조금 의아합니다. 예. 사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10%대로 다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보수 좀 중도적인 이미지를 줘가지고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비대위원장 한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오르고 내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세월호 입법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1차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입법이 안 됨으로 인해서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월호 입법을 하자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과 대통령을 총알바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역설적 현상을 잘 우리가 음미를 해가지고 우리 정당 운영의 방향과 노선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지 비대위원장이 외부 인사가 한 사람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이 가는 방향은 국민의 뜻과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당은 내부적으로 결속과 단합도 안 된 상태에서 개파 간의 갈등만 더 계속 커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지를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럴 바에는 아예 그냥 전당대회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또, 그것도 그렇습니다. 전당대회를 위한 전당대회는 의미가 없고요. 예, 우리 그동안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비대위 2, 3개월 있다가 전당대회 치러본들 기록을 새로 바꿔줘도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야말로 민주당이 살 길은 개파도 청산하고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서 당이 운영이 되고 공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혁신되는 그 제도 속에서
이 지도부가 선출이 돼야지. 지도부만 100번 선출해 본들 국민이 당 전체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만일 말입니다. 이상돈 교수가 비대위원장직을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한다 그러니까요. 네. 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혼란은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비대위원장이 위기를 해소를 하고 치유를 해야 될 역할을 한 분이 오히려 위기를 더 고조시키고 혼란을 더 가중시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상돈 교수도 당내 이런 분위기를 아는 이상은 수락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이상돈 교수를 제가 좋아하고 존경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충고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는 수락하지 않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더 합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건 딴 문제인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문제인데요. 그 검사 출신이고 청와대에도 계셨고 쭉 이런 법률가 출신으로서 어제 그 판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국정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사건의 기록을 본 일은 없습니다만 또 법원의 견해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제 개인 소견으로는 법리에도 어긋나고 국민 법 감정에도 아주 배치되는 판결이다. 그래서 수긍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선 기간 중에 특정 정당을 지지 옹호하고 또 반대 정당에 대해서는 반대와 비하를 했던, 그래서 정치 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정치 관여죄로 처벌하면서 이것이 선거 죄송합니다. 개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 기자회견 보고 또 한번 모셔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이었습니다. 삼동신도시 분양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베이비엑스포 강남 미래 임신 출산 유아교육 박람회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학교연력 앞 세택에서 열립니다. 출산, 육아, 유아교육 제품과 정보가 한자리에 베이비엑스포 강남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2238-0345 미래전람.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희선 씨,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기분도 좋아 보이시고요.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면 기름값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전 자주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앞으로는 내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해야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승용차를 두고 나와도 연간 30만 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기름값도 아끼고 많이 걸어서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네요. 대중교통 이용으로 공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세요. 쾌청한 하늘, 유쾌한 오늘. 9월 22일은 승용차 없는 날.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하죠.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사정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스포츠 소식 정리해보죠. 오늘도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오프닝에도 얘기를 했고, 저희가 네. 3부에서도 김 감독하고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 독립야구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양 원더스가 3년 만에 해체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립야구단 하면 어떤 거냐면 이제 프로 드래프트에 실패한 젊은 선수들, 이 선수들을 계속 키워가지고 프로구단에 팔겠다, 보내겠다. 그래서 그 선수들의 꿈을 계속 이어가고 이뤄주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독립야구단인데요. 고양 원더스가 3년 만에 어제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된 이유가 궁금할 텐데, 고양 원더스 측에서는 고양 원더스가 프로 2군 리그인 퓨처스 리그에 들어가고 싶었다. 근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더 이상 구단을 운영하지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발표한 거 이외에 또 다른 이유는 아마 좀 구단 운영비도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예. 1년에 한 3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좀 알려졌는데, 그거를 구단주가 계속 혼자, 구단주가 게임 회사나 인터넷 쇼핑몰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계속 그걸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대기가 쉽지 않다. 물론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구단을 운영을 하면서 프로리그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구단주는 있었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니까 구단 운영을 안 하기로 한 거로 보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애당초 이게 구단 운영을 할 때 선수들을 다른 구단에 한 20여 명 보냈거든요. 예. 보내면서 선수를 보내는 대가로 그 구단으로부터 프로구단으로부터 이적료를 받고 해서 구단을 그렇게 운영을 좀 해야 되는데,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선수를 보냈어요. 그러고 지금 선수들이 구단에서 있는데도 월급을 계속 주면서 구단 운영을 하고 하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도 받고 또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는 데 쉬웠지만 구단 자체를 운영하는 데는 금전적인 압박이 계속 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생각하는 아쉬운 점은 이렇게 바로 없애지 말고 오히려 선수를 수상제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프로구단으로 보내면서 이적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단 운영을 조금 더 이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진짜 저도 참 아쉬움이 많아요. 이 다큐멘터리도 많이 찍고 그런 정말 일반 국민들한테는 패자부활전의 상징이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좀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박인비 선수가 커리어 그랜드슬램에서 도전한 에비앙 챔피언십 1라운드 이게 끝났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어떻게 스타트 좋았었나요? 네, 아주 잘 끊었는데요. 박인비 선수는 2언더파 쳤는데 1위라는 게 우리나라의 김효주 선수입니다. 근데 보기 없이 버디만 10개를 잡아서 10언더파를 쳤습니다. 네. 2위가 카리웹의 6언더파인데 4타 차에 앞섰고요. 이 10언더파가 남녀를 통틀어서 메이저 대회 1개 라운드 최소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김효주가 19살에 어린 선수로서 메이저 대회에 나서서 역사를 썼죠. 예. 지금 2012년 아마추어에 한번 출전해서 그때도 공동 4위를 했는데, 김효주는 오늘 나서서 10언더파를 몰아치면서요.
뭐 세계 언론들이 김효주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기사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효주가 10언더파, 박인비 2언더파, 박세리 2언더파, 유소연, 장하나 1언더파 이렇게 썼고요. 김효주가 이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하면은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깜짝 우승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세계 랭킹 20이거든요. 그리고 국내 프로골프 투어 여자 투어에서 상금 랭킹 1위입니다. 예. 기량을 전 세계에 한 번 더 알릴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웅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담배세 2,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아마 애연가 여러분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인상폭이 예상보다 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흡연가들의 반대, 당연하겠죠. 회원수 1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단체라고 하죠. I Love Smoking은 정부가 인상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담배값 인상 저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지금 선언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I Love Smoking 이현익 대표 연결해서 정부의 담배값 인상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담배값 인상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어보는 것보다도 당연히 반대하시겠죠. 네네. 이 I Love Smoking은 전부 흡연자들만이 들어가 있는 데죠. 그렇지는 않고요. 예.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흡연자지만 비흡연자도 몇몇 있긴 합니다. 비흡연자는 왜 여기 들어가 계신가요? 일단 담배라는 게 예. 일단 흡연자들의 전유물이긴 하지만 예. 담배값을 정부가 걷어가지고 제대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비흡연자들도 몇몇이 참여하고 있다고. 예. 근데요, 정부의 입장은 지금 담배값 올려가지고 금연을 촉진시키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리는 취지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취지에는 우리 이현익 대표께서는 동감하십니까? 일단 금연 정책에 있어서 가격 정책이 있겠고 비가격 정책이 있겠지만은 담배값을 올려가지고 과연 얼마나 금연을 유도할지. 예. 그거는 이제 가격 인상 폭이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번에 정부가 담배값 2,000원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0원 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할지 저희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정말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흡연자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한다면 정말 대다수 서민층의 흡연자들이 담배값에 얼씬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000원 올린다고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큰지 저희는 모르겠는데. 근데 2,000원도 가계부담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흡연자들 입장에서 2,000원 올리게 되면 한 달에 한 6만 원꼴을 더 하루에 한갑피는 흡연자들 입장에서 한 달에 6만 원꼴 인상이기 그렇죠.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겠지만은 정부나 누구 그렇다고 해서 딴 거를 줄이면 줄였지 담배는 핀다. 그죠? 그렇죠. 담배 하루에 한갑 필 거를 이틀에 한갑 핀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화생활에 돈이 들어간 걸 줄여가지고 담배를 구입하는데 쓰겠다라는 흡연자들 의견이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현익 대표께서는 정부의 담배값 인상 저지 운동을 벌이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저지 운동을 벌이실 생각이세요? 일단 이번 이제 정부의 담배값 인상 추진이 일단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흡연자들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일방적인 인상 추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흡연자들의 의견들을 좀 더 모아가지고 일단 지금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정부가 입법 예고를 하더라도 어차피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입장을 모아가지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한다든지 청원을 그리고 길거리에서 아니면 온라인에서 이번 이제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는 흡연자 국민들의 그 서명을 받아서 담배값 인상 추진을 저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 사이트에 글 올라온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대규모 시위도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진짜 뭐 정부가 끝까지 흡연자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은 뭐 거리에서 저희의 이제 저지 행동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지 행동이라는 거는 시위인가요? 뭐 시위까지는 힘들겠지만 뭐 거리에서 저희가 담배 피기? 아니 담배 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아니요. 근데 사실은 금연이 상당히 어렵죠. 사실 그렇죠. 제가 솔직히 우리 이현익 대표께 여쭤보는 게, 저도 흡연자입니다. 예? 저도 흡연자인데 흡연자들의 여기 지금 공동 이익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는 I Love Smoking을 이끌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뭐 흡연이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죠, 그죠? 그럼요. 모든 흡연자들 전부 다 생각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가 건강에 해롭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는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뭐 헌법재판소에도 뭐 헌재에서도 이렇게 판결이 났지만은 혐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흡연권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담배가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흡연자도 존재할 것이고 흡연자가 존재하는 한 흡연권, 최소한의 흡연권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에 납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그만큼 낸다면은 흡연자를 위해서 진짜 비흡연자의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흡연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사실 뭐 그렇게 할 말은 많아요. 왜냐면 제 자신이 흡연자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I Love Smoking의 이현익 대표였습니다.